미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에퀴팩스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4,300만 개입니다. 이는 미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제구연방법원이 7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고모와 이모,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북상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를 피해 탈출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 50만 명이 플로리다주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항과 도로는 마비 상태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적발된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전철역 선로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벌금 $100를 내야 합니다. 뉴욕시가 전철역 선로 쓰레기 무단 투기의 벌금을 강화하는 이유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화재와 탈선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0년 내 멕시코를 강타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KBTV 뉴스9입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의 하나인 에퀴팩스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4,300만 개로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국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에퀴팩스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에퀴팩스는 이번 해킹으로 5월 중순에서 7월까지 1억 4,3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 번호 등입니다. 특히 이 중 20만 9천 명은 신용카드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퀴팩스는 미국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일부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지만 이외의 다른 나라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퀴팩스는 7월 29일 처음으로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에퀴팩스는 연방 당국, 보안업체와 후속 조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 조부모와 삼촌, 사촌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구연방법원은 7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고모와 이모,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가 이슬람권 6개 나라 출신의 친인척이나 미국 내 정착지원단체가 보장하는 난민들이 왜 입국 금지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판사 3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해졌으며 그 내용은 5일 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 정부는 한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입국 허용 대상인 가까운 가족의 조부모, 손자, 약혼자 등은 배제가 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로 북상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를 피해 탈출하려고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 50만 명이 플로리다주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항과 도로는 마비 상태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비행기와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탈출하려 몰리고 있습니다. 공항과 도로는 마비 상태입니다. Had mandatory evacuations that took place today. Fortunately, I was able to buy a one-way ticket to Memphis. All the tickets were sold out. I kept trying all week over and over again and lucked out now. 플로리다발 항공권은 최고 $3,000까지 올랐으며 일부 항공사는 오늘 오후부터 플로리다 노선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권 급등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려는 주민들이 급증했고 이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휘발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대 주유소 3분의 1 이상이 휘발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마 상륙 임박 소식에 지역 주민 50만여 명이 황급히 짐을 꾸려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경고에 따라 피난길에 올랐지만 이들은 식수와 연료마저 부족한 상황이고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구간은 5시간이 걸려서야 간신히 지날 수 있습니다. 어마가 무려 33시간 동안 머물며 휩쓸고 간 카리브해 섬 일부 지역은 건물 90%가 부서지고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리스코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정오 이유는 탈출이 늦다며 이전에 대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마는 주말기 플로리다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며 이에 적발이 되면 출입국 관리국 위반으로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관할 경찰서인 111 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차량 도난 신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2배로 늘었습니다. 뉴욕시경의 범죄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1 관할 지역에서 지난달 27일까지 집계된 8월 한 달간의 차량 도난 사건은 10건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은 것입니다. 경찰은 차량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과 귀중품 등을 차 안에 두지 말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지난 7일 시의회는 이민 서비스국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이민자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지난 7일 뉴욕시 시의회는 이민 서비스국 기능 확대 조례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이민 관련 지원 요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민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실 이민 서비스국은 시정부의 이민자 웰페어 지원 서비스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또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를 보다 더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펼칩니다.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로는 영주권 갱신, 시민권 취득 등 각종 이민 상담이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다양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 등록 신청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2018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와 갱신 등록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이 같은 결정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 중인 연방보건국이 주정부에 요청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연방보건국은 올해부터 오바마 케어의 등록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단축시킨 11월 1일에서 12월 15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전철역 선로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벌금 $100를 내야 합니다. 벌금이 2배로 오르는 것입니다. 뉴욕시가 이처럼 전철역에 선로 쓰레기 무단 투기의 벌금을 강화하는 이유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화재와 탈선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전철역 선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벌금 $100를 물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직접 지하철 선로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선로에 있는 쓰레기가 화재와 탈선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50인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을 $100로 2배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Step one is we're going to increase the fines for littering. New York State DEC will increase the fine for littering within the New York City subway system from $50 to $100. 쿠오모 주지사는 승객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철역 선로 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issue of public safety. It's not just a nuisance. Track fires are dangerous, and we're taking it very seriously.
The new fines will go into effect in 7 days. MTA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전철 지연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로에 쌓인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 고인물이 생기고 고인물은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철 바퀴가 선로와 접촉할 때 쓰레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145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 화재, 고인물 범람으로 전철 운행이 지연된 사례는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4대 패션 위크 중의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2월달과 9월달, 1년에 2번 열리는 뉴욕 패션 위크에 이번 시즌에도 한국 디자이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 열린 한국 디자이너들의 무대,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뉴욕 패션 위크에도 한국 패션을 알리는 컨셉 코리아 패션쇼가 열립니다. 컨셉 코리아는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컨셉 코리아는 뉴욕 패션 위크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늘 오후 2시 맨해튼 스카일라이트 클락슨 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셉 코리아 무대에 오를 한국 디자이너는 2명입니다. 이번 처음 무대에 오르는 이청청 디자이너는 이번 컬렉션에 대해 당당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은 꽃 같은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에도 무대에 오른 박윤희 디자이너는 몸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할 생동감 있는 프린트와 패턴의 옷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패션 위크는 어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며 뉴욕쇼가 끝난 뒤 런던과 밀라노, 파리에서 차례로 패션 위크가 열립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0년 이래 멕시코를 강타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지진 직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며 여진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멕시코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32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은 어젯밤 11시 49분경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피이아판에서 남서쪽으로 약 54마일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도 8.1의 강진으로 이곳에서 620마일 떨어진 멕시코시티의 건물들까지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진입니다. Hasta hace unos minutos se estimaba que había sido de 8.4. Hay una actualización muy reciente sobre la magnitud del sismo, que es de 8.2 grados. Y esto lo convierte en el sismo de mayor magnitud que se haya registrado en nuestro país, al menos en los últimos 100 años. 진안과 가까운 오아사카 주에서는 23명이 숨지고 치아파스 주에서도 주택이 무너져 7명, 타바스코 주에서는 어린이 2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사망자와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Lamentablemente hemos tenido ya reporte de pérdida de vidas humanas y de varias afectaciones materiales que todavía no podemos cuantificar y lo habremos de hacer tanto en horas y eventualmente en días cuando sepamos a mayor detalle cuáles fueron los daños que este sismo haya dejado. 한밤중 발생한 지진에 놀라 자고 있던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지진 직후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고 곳곳에서는 작은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이 발생한 곳 근처에서는 규모 5.7 지진이 이어지는 등 여진도 잇따라 추가 피해는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우표값이 60센트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행은 49센트입니다. 연방우정국은 극심한 적자 현상 타개를 위해 우표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정국은 우표값을 비롯한 전체 우편 서비스 요금을 평균 20%까지 올려야 한다며 이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연방우편규제위원회는 이번 달 내 이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영리 예술인 지원단체인 알재단이 2017년 가을 학기 미술사 강의를 실시합니다. 이번 강의는 9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15주에 걸쳐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이번 미술사 강의는 미술사, 미술관 투어, 아티스트 토크, 북 리뷰 등으로 구성돼 진행되며 현대 예술로서 바라보는 영상 매체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만들어진 다양한 영상 매체들이 예술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현대사회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 그 안에 담겨진 문화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미술교육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진영 씨가 진행합니다. (9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가 충돌해 최소 2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브롱스에 위치한 메이저 디간 고속도로 북쪽 방향에서 건설 장비를 실은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 간의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14번 출구 근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날 사고로 최소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형 트럭과 부딪힌 버스는 앞이 크게 부서지고 당시 안에 있던 승객들은 가지고 있던 휴대용품이 날아가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약 1시간이 넘게 해당 도로 노스바운드행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오늘 새벽 퀸즈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퀸즈 자메이카 147가 사우스 오존파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가정집 1층에서 시작돼 2층으로 번졌으며 불은 약 1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5명이 있었고 이들은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재를 진압하던 중 소방관 2명이 가벼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헬스치킨에서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4시 20분경 웨스트 51가 구에비니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 복도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는 27살의 여성의 뒤에 가깝게 붙어 접근했고 여성을 잡아 끌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여성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남성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인 40대가량의 흑인 남성을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목에 걸린 남성의 목숨을 구한 경찰관 부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 부부는 지난 4일 뉴저지 리틀 펄스에 위치한 파크 웨스트 다이너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 테이블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머핀을 먹던 중에 머핀 조각이 목에 걸린 것입니다. 이를 본 경찰관 부부는 응급처치를 했고 남성 목에 걸린 머핀 조각을 꺼냈습니다. 자칫 큰일 날 뻔한 순간 경찰관 부부의 재빠른 대처로 남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 해군이 9일 밤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에 대비해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성명에서 만약 인도적인 구호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항공모함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북부 지역에서 오늘 오전 11시 45분께 응급 의료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수찰대에 따르면 이 헬리콥터는 주도 롤리에서 북쪽으로 162마일 정도 떨어진 버지니아주 접경 도시 벨비디어 인근을 지나던 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불화설에 국무장관이 니키 헤일리 유엔 미 대사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폴린 폴리시는 틸러슨이 북미 간 긴장 고조 속에 대중의 관심 속에서 빠지고 헤일리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비에 이어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료 워키토키 앱인 젤로가 무료 앱 차트에서 다운로드가 급증해 현재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젤로 워키토키는 네트워크나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면 휴대전화를 무선기 또는 쌍방향 라디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 형편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3일이었죠. 북한의 육자 핵실험. 그 국제사회 대응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적 대응은 북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를 종합하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결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대응이 있죠. 미국은 이번 6차 핵실험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는 중국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중국과 북 두 나라를 다 압박하고 조지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중국을 그 압력을 가해서 북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북에 대한 그 대응이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져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 3일날 한 다음에 바로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감을 잡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고 그 핵심 내용이 북이 가장 그 강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북한한테 주고 있는 원유. 이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는 이거를 중국이 실행하냐 안 하냐. 이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의 그 시선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양편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네네. 두 편으로 이렇게 서서히 좀 갈라지고 있는 거죠.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에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들어가는 거 이걸 받으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핵 위협에 대응해서 방위 수단이 이 차원에서 받겠다. 단계적으로 받겠다. 근데 이번 6차 핵실험하면서 확 들어갔어요. 네, 안 받을 그렇죠. 수가 없는 네네.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야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간단치 않구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이 키 국가니까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국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거 북한의 핵 위협이 높을수록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긴장이고 틀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협력해야만 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 품 안에 있는 형편이고 굉장히 어렵죠. 이 돌파구를 어떻게 돌파할지 여하튼 간에 주변 국가들의 대응은 자기들 나름대로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옵션을 다 이제 열어놓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중에 군사적인 이제 주처까지도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군사적인 그 대응 조치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이제 군사적 대응, 네네, 군사적인 옵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6차 핵실험 이후에 AP나 UPI 같은 공인된 믿을 만한 통신, 소식통들도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방전쟁이죠. 9.11 테러 난 다음에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라크를 지목해가지고서 앞으로 보면은 이라크라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을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예방전쟁, 이라크 전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점점 위협하면은 저기서 전쟁을 안 일으켰어도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할 수 있다. 시나리오 1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겠다. 2시간 반이면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메스터 국방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오사마 빈 라덴을 탁 제거했듯이 이 참수작전이라고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북한의 수뇌부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는 5시간 이내로 후다닥 가가지고 제거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방안도 보고가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북의 권력을 교체하고 북을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서구 사회하는 거 전면전이죠. 이거는 가장 이 옵션 중에 가능성이 낮겠지만 중국으로 보면 이건 절대 안 되죠. 중국이 지금 화평 굴기 쫙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국인데 이렇게 놓고 볼 때 네 가지의 전쟁 시나리오 이를테면 네 가지의 군사적 옵션을 지금 유력한 언론에서도 시나리오로 나오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일에 여러분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이나 이런 지도자라 그러면 설마 전쟁이야? 그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우리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예요. 이게 뭐 럭비공 아닙니까? 약 올리냐? 점점 더 어떻게 나 이거 쓸 수 있다. 확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거는 이런 군사적 시나리오는 쓸 수 있죠. 한반도에는 재앙이죠. 북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군사적 옵션은 순식간에 전면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건 지구촌의 재앙이다. 이래서 지금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절대 전쟁은 맞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국면도 한쪽엔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9월 9일, 네, 작년 9월 9일에 핵실험했는데 9월 9일이 북한이란 나라, 네. 공화국 건국한 날입니다. 예. 10월 10일은 그 중심에 있는 당을 창건한 일이고 9월 9일, 10월 10일 매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서 네. 공포로 몰아넣는 그때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다음 순서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볕이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날씨가 좋았습니다. 밤 기온은 최저 56도로 한 주 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70도에 그쳐 아침 저녁은 오늘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으며 쾌청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볕이 좋고 날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이며 대체로 선선하고 청명한 초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수요일 한 차례 비 소식 제외하고는 날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균 75도 수준입니다. 청명하고 쾌청한 가을 날씨와 함께 즐거운 주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